네, 오늘 2024년도 40회 입법고시 문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가지고 입법고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 길이도 되게 짧고 법행이나 법무사에 비하면은 이제 입법고시는 이제 국회직 공무원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민법이 이렇게 되게 좀 라이트하다고 해야 되나? 가볍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50점, 문제 2번 30점, 문제 3번 20점. 이렇게 총 100점이 100점인가 봐요, 여기도. 밑에 20점 이거는 단문 약술이네요. 2번 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 요건. 설명하고 비법인 사단에 대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부가 없죠. 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 요건은 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을 할 거면 그거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대항하고 싶거든 등기를 하라 이거죠. 왜냐면 법인 내부에서 이사한테 어떤 대표권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줬는지는 그거는 그 사람들 회사 내부 사정이고 외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항하고 왜 외부에다가 제3자한테 대항하고 싶으면 등기를 해라 이건데 법인 등기부가 있죠. 근데 이제 비법인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비법인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60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이사가 대표권을 초월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이사가 대표권을 넘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거래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법인 아닌 사단 측에서 그거 우리 대표가 원래 이런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그 대표가 자기 그 권한 넘어서 자기 맘대로 계약 체결한 거다 이러고 다툴 수 없죠. 그 거래 상대방이 이런 그 비법인 사단 내부에 그런 대표권 제한 그런 룰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는 그거는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은 이 비법인 사단에서 주장 증명해야 되고요. 뭐 그런 내용 판례 다 있죠, 이거. 그런 내용 그냥 이거를 20점이나 써야 된다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3번은 약술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네요. 문제 1번부터 볼까요? 50점, 20점, 10점, 20점. 채권자 취소권이네요. 채권자 취소권. 수정을 검토하시오. 뭐 경매 나오고,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 오호, 오호. 을은 유일한 재산인 사행이 채권자 취소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죠. 유일한 재산. 왜냐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자체로 사회행위가 추정되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읽어볼게요. 을은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 시가 4억 원이래요. 이 금액이 중요하죠. 소유자인데 갑에게 대여금 채무와 물품 대금 채무가 두 개나 있어요. 2억짜리, 3억짜리, 도합 5억이네요. 지금 재산은 X부동산 이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4억짜리인데 지금 빚은 5억이나 되죠, 지금. 예, 지금 이런 걸 이제 채무 초과 상태라고 그러죠. 부담하고 있답니다. 채무 초과 상태예요, 을은. 채무자 을은. 갑은 채권자고요. 자, 그런데 갑은 위 2억 원 대여금 채권을 이거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했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제 또 새로운 등장인물 등장하죠. 병은 을이 갑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할 만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회이사가 지금 이제 있다는 얘기죠. 만약 병한테 처분을 하면 아마 뭔가 액션이 나올 거예요.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병도 을의 채권자인 거예요. 갑도 을에 대해서 5억 원의 채권자고 병도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채권자예요. 이 사람은 1억이 있나 봐요. 을에 대한 1억 원 대여금 확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이 을의 유일한 재산이죠. 여기다가 채무자 을로 하고 근저당권자 자기로 해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담보권 설정했다는 거죠. 근저당권 등기를 격려했대요. 자, 이제 이게 사회행위가 되냐 안 되냐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위 근저당 설정 계약이 갑에 대해서 사행위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당연히 사행이죠. 네. 유일한 재산을 지금 갑도 채권자고 병도 채권자인데 지금 갑에게 지금 이미 채무 초과 상태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어떤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로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에 해당한다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 사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뭘 20점이나 쓰지? 근데 사행위가 되려면은 이제 뭐 채권자는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유일한 재산을 이렇게 넘기는 경우에는 사의 의사가 추정되고 뭐 수익자는 채무자의 그 사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수익자 전득자는 자기 스스로 그 사의 의사가 없었음을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되죠. 뭐 그런 내용도 이렇게 요건 20점이나 되니까 결론만 딸랑 쓰면 사회행위 된다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행위 채권자 취소권 전반에 대한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요건 뭐 요건 효과 뭐 이런 거 있죠. 기억나는 대로 공부한 대로 쭉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행이 되고요. 판례도 있고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어떤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이렇게 하면 이 채권자 갑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성립한다.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 뭐 그거고요. 갑이 을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였다. 미 채권자 취소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이게 처음에 여기 사회행위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이 사회행위면 당연히 갑이 이제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채권자 취소의 적법성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사회행위가 되면 당연히 채권자 취소도 적법할 거고 할 수 있을 거고 사회행위가 안 되면 채권자 취소 못 하는 거고 왜 같은 문제를 또 배점은 또 이건 20점이고 이건 10점으로 해서 뭐지 이거? 이거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을에 대하여 즉 을이 누구의 채무자죠. 네, 채권자 취소는 사행위 취소는 같은 거예요. 채권자 취소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자 여기서는 수익자 병을 대상으로 해야죠. 병이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수익을 봤으니까 담보 제공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평등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갑하고 병은 을에 대해서 똑같은 평등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압류만 했는데 얘는 근저당을 받아가지고 담보 설정을 해버렸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사행위가 성립한다. 여기 그게 1번에서 다루는 거였고 이제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갑이 병에 대해서 해야죠. 문제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가지고 당황했어요. 예. 이런 걸 문제로 내는구나. 입법고시는 을에 대하여 부적법하죠. 예. 사행위 채권자 취소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판례 있죠. 이제 판례 쭉 적어주면 돼요. 이것도 답만 딸랑 적을 수는 없잖아요. 부적법하다. 이게 답만 딸랑 적을 수 없으니까 왜 부적법한지를 왜 채무자 을이 아닌 수익자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채권자 취소는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책임재산 담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사회 행위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와 그 수익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등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에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수익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다. 왜냐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해서 그 채권자들한테 이걸 그 변제에 공여되어야 하니까 그런 그 판례 있죠. 판례 내용 쭉 떠오르는 대로 공부한 대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들이고 당연한 내용들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민법 채권편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메인 파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경매 신청으로 진행된 결과 아까 근저당 설정했다고 그랬죠. 이걸로 결국 임의 경매가 들어갔나 봐요. 영락으로 인해서 말소됐대요. 끝났죠. 이거는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캐치할 거는 이제 채권자 취소 이제 원물 반환 안 된다. 가액 반환만 된다.
병액이 1억 원을 배당한 배당표 확정됐대요. 이것까지만 딱 읽고 이거 무슨 판례 물어보는 건지 저기죠. 최근 판례도 나왔고